지속적으로 들여다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다의 포용력은 무한하지가 않을 것 같다. 2050년쯤 되면 대부분의 산호초가 사라질 거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바다, 진짜 지금은 희망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후변화를 막을 수는 없고요. 근데 기후변화를 막는 것보다는 기후변화를 적응하고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요. 문섬의 바다는 연산호가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다. 수심 15m까지는 감태류 등 해조류가 주로 서식하지만 15m에서 30m까지는 온통 연산호뿐이다. 문섬의 연산호는 열대지방의 딱딱한 산호초와는 달리 만져보면 말랑말랑한 것이 특징이다. 쏠종개는 호주와 오키나와에 주로 서식하는 아열대성 물고기로 이곳 문섬에서는 가끔 발견된다. 문섬의 여름바다는 이처럼 새로운 생명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올여름 이 바다에서 새롭게 만난 많은 생물들이 열대 바다에서 해를 따라 올라와 잠시 머물다 가는지 아니면 정착해서 사는지 우리는 아직 알 수가 없다. 바다 생물들은 자신의 특징을 살려 나름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갈 뿐이다. 그들의 생태계가 온전히 유지만 된다. To the private stakeholder who's interested. Yeah. But we are going now 2015, 8 years. 돌산호류는 보통 적도 지방에서부터 아열대 지방까지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아열대성 돌산호들이 이 북방 한계선, 우리 제주 남부 쪽까지 많이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이 산호를 연구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Hong Kong is an interesting region to study this effect because although we are closer to the tropical habitats like Vietnam and Thailand, we are actually quite subtropical in the kind of environment that we have. So our sea temperatures, if you go swimming in the winter, it will be very cold, 15 degrees Celsius, similar like here in Jeju. So it's an interesting comparison to be far away from Jeju but have a similar environment.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we want to understand
Can we predict the changes that we will see going forward? If we know how the climate will change from a model, can we make predictions about how the animals will change? So we need to study animals from lots of different places wi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o really make good predictions. 이 어떤 산호종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을 위기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는 이유는 이게 생태계적으로 좋고 나쁘고의 문제여서가 아니고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 멈춰 있는 그런 생태계는 없습니다. 산호가 그렇게 이렇게 자꾸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견딜 수 있는 회복력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온이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바로 내일 끽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일주일이면 버텨볼 수 있다. 한 달이면 버텨볼 수 있다. 이런 그 자기의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런 속도보다 지금이 너무 빨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속도가 빠른 거는 인위적이라는 뜻이죠. 원래 산호의 색깔은 울긋불긋한 예쁜 색깔이 아니에요. 산호에 공생성 미세조류가 있기 때문에 이 공생성 미세조류의 색상에 따라서 산호의 색상이 결정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공생성 미세조류가 산호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산호의 표피에서 탈출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원래의 색깔인 그런 투명한 색깔이 되고요. 그 기간이 상당히 지속이 되다 보면 에너지를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산호가 완전하게 폐사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산호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호주 퀸즐랜드 해안을 따라 2,300km 길이로 퍼져 있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바다의 폭염이라 불리는 해양 열파가 발생했습니다. 오는 12월까지 평균보다 높은 온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엘니뇨로 수온이 더 높아지면 산호초 백화 현상마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50년쯤 되면 대부분의 산호초가 사라질 거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2050년, 누구는 2100년 얘기를 하지만 이미 많은 산호초가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2016년도에 와서 보니까 수온이 31도, 2도까지 여름철에 상승을 했고요. 산호가 서식할 수 있는 수온 범위를 벗어나 버린 거죠. 그때 왔을 때 산호 백화 현상을 관찰하게 되었고 제주 연안이 아열대성 돌산호가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피난처마저 아주 훌륭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산호는 고착하는 생물이다 보니까 위협이 와도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해안 조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해안 방파제 공사라든 각종 공사들이 많이 있어요. 부유물이 다 가라앉으면서 산호가 맞게 되면 먹이 활동을 못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런
오염 물질들은 육상 기온이기 때문에 네, 산호에게는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신음하면서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지구가 끓는 시대가 시작됐다고 선언했습니다. Climate change is here, it is terrifying, and it is just the beginning. Leaders must lead. No more hesitancy, no more excuses, no more waiting for the others to move first. There is simply no more time for that.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기후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지구인이 같이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라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사소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보호한다거나 그런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바꿔나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저희 단체를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플로빙 코리아라고 해서 원 다이브 원 웨이스트 슬로건으로 다이빙 한번 하면서 해양 쓰레기 하나를 줍는다는 저희가 환경단체, 환경보존단체는 아니에요. 환경 레포츠를 하는 단체예요. 즐겁게 레포츠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단체. 우리 안전하게 플로빙 진행하도록 합시다. 같은 바다, 같은 포인트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매년 다이빙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바다가 굉장히 병을 앓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해조류도 많이 죽었고 그리고 해양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침적돼 있는 그런 상황을 목도하고 시작하게 되었어요. 타일랜드인데 인사문명이라고 적혀 있어. 그 물속에서 일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그 다이버분들이 쓰레기를 끌어올려 주실 때 그런 것들을 잡아주고 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지상팀을 해서 봉사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대로 한번 빼볼까요? 들어야 돼. 이쪽에서 들어줘. 이거는 소희야 큰 마대로 담아버려. 그게 지금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어요. 중에 보통 유실되거나 혹은 바닥에 엉겼을 때 끌어올리는 것보다 잘라서 버리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다려봐라. 이 정도로 되겠니? 그다음에 라이터 어디 있어? 라이터 여기 있어. 하나 더. 깰 텐데.
평상시에는 대략 한 많이 주울 때는 200포대 이상 주울 때도 있고 이런 레포츠인들 특히 바다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쓰레기라도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이게 사람들이 뭔가 자기 먹을 음식 고를 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고르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여기서 오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막 사람들이 곤란할 것 같으면 조그만 플라스틱들 이런 거 눈앞에 있으면 주술 것들인데 그거를 조금만 내가 자연이랑 거리가 좀 멀어지면 버린단 말이죠. 근데 직접 참여를 하고 나면 나와 자연의 거리가 조금 가까워지고 아무래도 그러면 매일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지 않을까. 저도 그랬고요. 네. 안 빠진다고. 저기 지금 다 상태 안 좋고. 와, 편안한 게 대박. 이제 자기들이 물에 들어가는 살아야 되죠. 박사님 그러면 혹시 가장 좋아하는 산호는 요즘 어떤 산호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거품 돌산호가 가장 좋고요. 데이지 코랄이라고 하거든요. 데이지 꽃처럼 이렇게 폴립이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산호를 제일 좋아합니다, 지금. 하얀 소나무를 닮았다고 해서 해송이라고 이름 붙은 산호가 있어요. 그래서 해송이랑 긴가지 해송 좋아합니다. 해송이 또 1년에 한 1cm 정도밖에 안 자란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해송을 보면서 네, 잘 있구나, 잘 지내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송 좋아합니다.